분양권 덜컥 샀다가 취득세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선당 후공이라는 말은 조금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자, 파이낸셜 뉴스고요. 23년 6월 27일, 지금 저희가 이제 라이브 6월 28일 하고 있는데 그 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킵해놨다가 여러분들에게 라이브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제가 발행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해당 내용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놓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볼게요. 최근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자체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망됐는데, 특정 시점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주택수에 포함돼서 건물 완공, 즉 입주가 아닌 취득 시점 그 당시에 취득세 부과 기준이 돼서 그렇다. 그러면 특정 시점이란 게 언제냐? 무려 2020년 8월 12일, 그러니까 거의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이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고, 다주택자 그리고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주택 분양권이 주택은 아니지만, 지금도 주택은 아니지만 저때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과가 된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2주택자가 있는데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나중에 기존주택 2주택을 다 팔고 새로 산 분양권에 입주를 하더라도 3주택자로 간주돼서 취득세 중과를 받는다. 자, 최근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뭐 백화점 그리고 홈플러스 이렇게 마트 문화센터에서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했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A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B주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C 분양권을 취득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가 2020년 8월 12일 이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분양권이 취득세 중과 따질 때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취득하는 요 시점,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율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분양권이 완공이 되는데 그때 A와 B를 요 사이에 처분을 해요.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점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완공될 때는 만약에 분양권이 비조정이다. 그런데 3번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 %예요? 8%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8%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영상을 들어주시면은 이제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래서 2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20년 8월 10일 이후 여기 나오죠. 그리고 2020년 8월 10일 이 날짜는 이 날짜를 포함하는 날짜입니다. 포함하는 날짜. 그래서 이때 이 날짜를 포함해서 취득한 주택 분양권에 대해서는 취득 시점부터 주택세 포함이 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 문의가 늘고 있다. 분양권을 산 걸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세무 상담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근데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래요? 엊그저께 흑석샤이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92만 명? 82만 명?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러니까 좋은 물건, 괜찮은 것만 나오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사겠다는 대기 수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사고 보자. 뭐 선당 후공? 일단 먼저 당첨이 되고 줍줍을 하고 그 다음 나중에 고민한다. 이런 게 약간 좀 흔히 통하는 말처럼 되는데, 분양권 취득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먼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 조항을 보면 기존 1주택 상태에서 20년 8월 10일 이후 주택 분양권을 매입하면 그 순간 2주택자가 되고, 2주택자가 추가로 분양권을 매입하게 되면 3주택자가 된다. 취득세는 분양권 주택 완공 시에 납부하지만 취득세율 적용 기준 날짜는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시점 과세라고 합니다. 실제 직장인 김모 씨는 2주택 상태에서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권 취득했는데, 아까 똑같죠? 2주택 플러스 서울 분양권이니까 곧바로 얘가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죠? 기존 2주택을 다 팔고 새 주택, 세 번째 취득한 분양권을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3주택자로 간주돼서 비조정이면 8%, 조정이면 12%. 대부분 이제 비조정이겠죠. 조정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있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줄이려면. 3주택자가 되게 않기 위해서는 분양권을 파는 것이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분양권 자체가 8%, 12% 취득세가 나오니까 그냥 그거 파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그림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하면은 이 분양권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매각한다는 거죠. 아깝지만 얘가 8%, 12% 나오기 때문에 얘를 그냥 매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저 분양권을 팔 때 양도세가 만만치 않죠. 분양권 양도세 세율은 1년 미만 77%, 그리고 1년 이상은 66%, 2년 이상도 66%, 등기 칠 때까지 66%. 부가세라기보다는 이제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그림으로 가면은 이게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팔고는 싶은데 77 혹은 66이 나오니까 세부담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 가보면은 뭐 다운 같은 거 직거래하고 그러는데 이제 엄연히 이게 좀 뭐 직거래는 상관이 없지만 다운 업계약서는 불법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리죠. 불법인데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분양권을 팔아야 되는데 세부담이 너무 많다. 아니면은 나는 꼭 그 분양권이 신축으로 바뀌니까 그 집에 살고 싶다. 근데 취득세를 줄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경우에는 먼저 팔았어야죠. 그 경우에는 이 A와 B를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사가지고 얘를 1번으로 맞췄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1번 주택이면은 1에서 3% 기본세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사에 없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알려드릴까요?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이 A와 B가 부모님 집이다. 그리고 이 C 분양권이 자녀 거다. 아니면 이 C 분양권을 부모가 받았는데 자녀한테 뭐 증여나 매각을 했다. 그리고 이 자녀가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완공 때 세대 분리를 하면 이때는 취득세 중과를 또 피할 수도 있죠. 그래서 취득 당시에 시점과세여가지고 정해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입주할 때, 잔금 치를 때 다시 한번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면 피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녀여야 되죠. 배우자가 있거나 혼인을 해야 됩니다. 만 30세가 넘거나 아니면은 일정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최소 하나 이상은 갖춰야 된다. 뭐 그런데 결혼도 안 했지, 뭐 20대지, 소득도 없지,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다, 뭐 재수생이다, 삼수생이다, 아니면 뭐 미성년자다. 그럼 뭐 방법을 못 쓰는 거죠. 자, 아까는 2주택자였고 1주택자인 박 씨도 분양권 취득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이게 1주택이에요. 그러면 1주택인 상태에서 하나를 더 사면 일시적 2주택이 되고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하면 취득세는 물론 양도세도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종전주택이 있고 분양권을 사면은 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 팔면은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하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도 있겠죠. 이 분양권에 대해서. 근데 뭐 이 분양권이 비조정이면 아무 문제 없죠. 2번 비조정이니까. 자, 오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팀장님은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 분양권 주택 취득세를 낼 때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팔 거라는 가정하에서 1주택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일단 2주택 기준으로 세금 납부하고 나중에 팔면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 주택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분양권 자체를 또 팔아가지고 중과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인 경우에. 거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규정은 언제 만들어졌냐? 3년 전에 됐습니다. 3년 전에. 와, 이제 거의 3주년 돼가는데요. 2020년 710 대책. 야, 그때 열심히 강의했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너무 규제가 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2020년 710 부손대 대책 때 만들어졌고, 관련 법이 이제 8월 10일 날 개정이 됐죠. 그래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분양권이 주택수에서 빠져서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주택은 아닌데 주택수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분양권을. 여전히 분양권은 주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택수에 들어갔고요.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양도세는 21년 1월 1일. 또 이마저도 두 개가 또 달라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0년 8월 12일, 그때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는 거여야 됩니다. 업무용 재산세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소유주택수로 추가가 또 된 거죠. 그래서 분양권 취득자 중에서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다. 저도 현장에 가보면은 나름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걸 또 이야기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약간 좀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성의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다시 제가 몇몇 번 뒤풀이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계속 말해주세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법이라는 게 뭐 저도 과거에 공부했을 때 그랬지만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되겠구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그래서 지금 우 팀장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분양권 취득 전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무 절세 전략을 세워야 된다. 특히 늘 말씀드리지만 계약서를 그냥 쓰는 순간 99% 세금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 취득세 관련해가지고 우리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야당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 지금 요게 지금 굉장히 좀 뼈아픈 안 좋은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슬픈 예감이 꼭 틀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좀 틀리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2월 달에 원래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개정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지금 몇 월입니까? 내일 모레 7월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염려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급 적용해가지고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인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만간 나올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7월 보통 하순에 있는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양권 선당 후금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까지 양쪽을 다 체크하셔야 된다. 꼭 이거 구분하시고 취득하시더라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단 좋은 물건은 당첨이 잘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